원내에서 이제 이렇게 비욘디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이제 그동안 비욘디에 나와서 전립선 암에 대해서 좀 너무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이제 일반인들도 다 좀 들을 수 있는 소변 증상, 그 중에서도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비욘디를 통해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제 소개 드리면요. 저는 작년까지 이화여자대학교 비뇨의학과에서 전임교원으로 근무를 했었고요. 근무를 했었고 지금은 이제 한 1년 전에 전립선을 좀 더 전문적으로 보는 병원을 하고 싶어서 이제 건전 비뇨의학과를 개원해서 주로 전립선 환자들을 이제 진료실에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제 개인 채널인 이 건전한 비뇨기과 김 교수라는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오늘 뭐 내용 시청을 해보시고 좀 더 전립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채널 찾아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서 오늘 뭐 내용 시청해 보시고 좀 더 전립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소리를 좀 꺼줄래? 소리가 나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일단은 빈뇨가 뭔지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빈뇨,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가 생기는 다양한 원인들을 좀 알아보고 이제 이런 빈뇨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오면 이제 어떤 검사를 하게 되는지, 그 검사를 통해서 이제 어떤 질환을 간변 진단을 할 수 있고 이런 빈뇨 이제 환자들을 치료를 어떻게 하게 되는지를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빈뇨에 대해서 보면은요, 빈뇨는 이제 낮 시간 동안에 한 8번 이상 소변을 보면은 이제 빈뇨라고 합니다. 이게 하루가 이제 24시간이니까 그거를 8번으로 나누면은 한 소변을 한 3시간보다 좀 자주 보면 이게 소변을 좀 자주 본다고 생각을 해서 빈뇨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또 자는 시간이 한 8시간 정도 된다고 치면은 주로 깨 있는 시간 중에는 한 8번 이상 보면은 한 2시간보다 좀 더 자주 소변을 보게 되면 이걸 소변을 좀 더 자주 보게 된다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8시간 정도 된다고 치면 이게 이제 조금 우리가 이제 의사들이 말하는 소변 보는 증상에 대해서 이게 좀 용어가 조금 다양한데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단뇨라는 건 뭐냐면은 소변 양 자체가 많아요. 그래서 하루 이제 소변을 쭉 모아봤을 때 소변이 한 2.8리터 정도, 거의 한 3리터 정도 된다 이러면 소변 양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야간뇨는 이제 야간에 소변을 보기 위해서 한 번 이상 깨면 그걸 야간뇨라고 해요. 우리가 보통 한 번 정도는 깨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다 치료하지는 않고 그 비뇨기과 의사들이 야간뇨에 대해서 좀 치료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정도 기준은 한 2번 정도 이상 깨면은 그게 이제 치료가 필요한 야간뇨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조금 비슷하지만 다른 이제 개념으로 야간 단뇨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전체 만들어지는 소변량 중에서 우리가 보통 수면 시간으로 생각하는 8시간 동안에 만들어지는 소변 배출량의 비율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는 시간 동안에 소변량을 다 합쳐봤을 때 그 소변량이 전체 하루에 만들어지는 소변량의 3분의 1이 넘어가면 그걸 야간 단뇨라고 합니다. 자는 시간 동안 이런 빈뇨에는 굉장히 좀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그 신문에 이제 칼럼을 이제 한번 나간 적이 있는데 그때 제목을
이 칼럼을 실어주시는 분이 이제 하루 8번 이상 소변 때는 과민성 방광을 의심을 해봐라 이렇게 제목을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달린 댓글들이 보면은 아주 재밌었는데 물 많이 먹으면 화장실 자주 가는 건 정상 아니냐. 그다음에 물 많이 먹으면 소변을 많이 마렵다. 난 추우면은 하루에 10번도 간다. 이렇게 의견들을 주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다 맞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인이 굉장히 소변을 자주 보는 원인은 다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가장 이제 흔하게 이제 빈뇨가 올 수 있는 원인들을 보면 급성 방광염 같은 경우에도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 증상이 있죠. 급성 방광염을 정의를 하면 어떤 기능적인 이상이 없이 세균이 이 방광에 침입해서 발생하는 감염으로 인해서 염증이 방광 안에만 국한돼서 나타나고 다른 장기에는 염증이 없는 질환을 급성 방광염이라고 해요. 이런 방광염의 가장 흔한 증상 중에 하나가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 또 소변을 잘 못 참게 되는 요절방, 그 다음에 소변을 볼 때 통증이 생기는 배뇨통과 또 잔뇨강, 혈뇨 이런 증상들이 있어서 이런 방광염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쉬운 검사는 소변 검사 또는 소변 배양 검사로 균이 나오는지를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이런 빈뇨의 원인 중에서 또 흔한 게 다뇨에 의한 빈뇨가 있어요. 소변량이 많이 만들어져서 그럼 우리가 그 소변을 좀 자주 보게 되는 이런 증상이 있고, 이런 다뇨에 의한 빈뇨는 제일 흔한 증상이 소변 양 자체가 모아보면 많아요. 하루에 소변 보는 양을 다 모아보면 한 3리터 이상 소변이 나오면은 일단은 그거를 우리가 한 번에 이제 방광에서 소변을 이제 참아서 모아 볼 수 있는 용적이 많이 해도 한 400cc 정도 되니까 그거 차면 화장실을 가야 되니까 당연히 8번 이상 화장실을 가게 되는 경우가 방광에서 이런 다뇨,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는 다뇨의 원인을 보면 가장 흔한 경우는 이제 1차성 다음증, 그러니까 물을 많이 먹는 거. 우리 보통 물 많이 드시는 습관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가 이제 진료실에서 어르신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물 많이 먹으면 건강에 좋다 이런 속설들 때문에 일부러 또 물을 굉장히 많이 드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1차적인 어떤 수분 섭취가 과다하면은 2차적으로 이게 소변을 이제 양을 줄여주는 이제 바소프레신의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제 1차성 다음증이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물을 생각보다 많이 안 먹는데도 소변량이 많아지는 요궁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요궁증이라는 병은 이제 우리가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바소프레신이 뭐냐면 우리 몸에서 소변을 만들어내는 양을 줄여주는 항이뇨 호르몬을 바소프레신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원인에서든 이 바소프레신의 분비량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이 바소프레신이 기능을 안 하게 되면 소변량이 이 콩팥에서 소변 재흡수가 안 돼서 소변량이 많아지는 증상이 생겨요. 요궁증은 크게 보면은 중추성 요궁증과 신성 요궁증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중추성 요궁증은 뇌를 다쳤거나 뇌 염증이나 종양 같은 원인에 의해서 이 바소프레신이 분비가 되는 시상하부가 손상이 생기면 이 바소프레신이라는 항이뇨 호르몬 자체가 잘 안 만들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항이뇨 호르몬이 없으니까 우리 콩팥에서 소변을 재흡수하는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콩팥에서 걸러지는 소변이 다 소변으로 나와버리는 이런 요궁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성 요궁증이라는 게 있어요. 선천적이거나 후천적 아니면 또 다양한 약물 때문에 이 신장 콩팥의 세포가 망가져서 이 바소프레신은 우리 뇌하수체에서 잘 나오는데 그 나온 뇌하수체가 이제 콩팥에서 잘 반응을 못하는 그런 경우에도 소변 재흡수가 잘 안 돼서 이제 요궁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또 소변을 자주 보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뭐 제가 이제 주로 관심을 갖고 많이 보는 이 전립선 비대증 같은 경우에도 빈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정의와 증상을 보면 50세 이상의 남성에서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 야간 빈뇨, 절박뇨, 지연뇨 등의 증상이 생기는 걸 통칭하고요. 이런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병원에 오면 검사는 실제로 증상이 어떤지 자세히 문진을 하고 항문에 손을 집어넣어서 이제 수지 검사, 전립선이 얼마만큼 큰지 또 측정을 하고 또 소변 검사, 그다음에 이제 전립선 암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전립선 암이 괜찮은지 보는 전립선 특이 항문, 그다음에 실제 이분의 소변 증상이 얼마만큼 불편한지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증상 점수표도 작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검사실에서 소변을 한번 보게 해서 이분이 소변 보는 속도가 어떤지, 소변을 보고 나서 잔뇨가 남지 않는지 보는 검사도 하게 되고, 또 이제 전립선을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을 때는 이제 항문에다 초음파를 집어넣어서 전립선의 크기와 혹시 뭐 안 좋은 다른 혹은 있는지 없는지 보는 초음파 검사 같은 검사를 하게 됩니다. 또 과민성 방광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어요. 이 과민성 방광 증후군은 정의를 해보면 어떤 요로 감염 같은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소변을 자주 보게 하는 어떤 다른 명백한 병변이 없는 조건 하에서 이 절박성 요실금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소변이 급한 절박이 있으면서 또 빈뇨, 야간뇨가 동반된 경우를 얘기를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과민성 방광 증후군이 있는지, 얼마만큼 있는지를 2011년도에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보통 우리 전체 인구의 한 12% 정도가 이런 과민성 방광 증후군을 가지고 있고, 남성보다 여성에서 조금 더 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유병률은 젊은 분들보다는 나이가 들수록 이 증상이 이 과민성 방광 증후군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빈뇨가 생길 수 있는 아주 다양한 병들이나 원인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럼 이런 빈뇨가 뭐 때문에 생기는지를 알기 위해서 병원에 오게 되면 어떤 절차로 검사를 하게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런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으로 병원에 오면은 이제 실제로 이제 증상이 얼마만큼 자주 보는지, 밤에도 자주 보는지, 한번 볼 때 소변 양은 많은지 적은지, 그다음에 이런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또 특별히 이게 증상이 더 심해지거나 나빠지는 원인이 있는지, 또 환자분이 물이나 커피 이런 걸 많이 드시는지, 이런 자세한 병력 청취를 먼저 해보고요. 그다음에 신체 검진, 신체 검진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전립선 비대증 같은 게 있는지 없는지 보기 위해서 이제 수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소변 검사와 소변 배양 검사, 소변에서 염증이 있는지 균이 자라는지 그런 기본 소변 검사를 하고, 또 이분이 이런 소변 불편 증상이 이제 객관적으로 얼마만큼 불편한지를 보기 위해서 대부분은 이제 증상 설문을 작성을 합니다. 또 이게 조금 귀찮은 검사이긴 한데 이렇게 빈뇨나 소변 이제 야간 이런 증상이 심한 분들한테 이 배뇨일지라는 게 뭐냐면, 병원에 오면은 이제 소변 이제 보는 이 일지를 작성하는 표를 나눠주고, 병원에 오기 전 한 3일 동안 제가 이제 몇 시에 또 소변을 얼마만큼 양을 보는지, 또 그때 봤을 때 소변 증상이 급한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3일 정도 적어오게 하는 그런 증상이 있는데, 시켜보면은 실제로 해오시는 분들이 반절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좀 귀찮으니까 잊어버리고 안 해왔다, 이제 했는데 집에 두고 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또 자주 있는데, 이런 좀 귀찮은 검사긴 하지만 이걸 잘 적어오면 저희가 치료 방향을 결정하고 진단을 하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좀 비뇨기과 갔을 때 이걸 적어보라 그러면 귀찮아도 좀 잘 적어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50대 이상 남성, 전립선 비대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분들은 전립선에 대한 검사, 수지 검사, PSA, 전립선 초음파 이런 검사들을 같이 하게 됩니다.
이제 요게 그런 증상 설문지 중에서 좀 대표적인 증상 설문 중에 하나인 이 과민성 방광 증상 점수 설문지라는 이제 설문지고요. 이게 질문이 4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밤에 소변을 하루에 소변을 몇 번 정도 보는지, 밤에 소변을 몇 번 보는지, 그러니까 소변이 급한 증상이 얼마나 자주 있는지, 또 소변을 지린 적이 있는지 이렇게 보는 아주 간단한 설문이고요. 이거는 주로는 여성분들한테 많이 나눠줘서 작성을 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라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이 설문이 만들어진 목적은 전립선 비대증이 의심되는 분들한테서 이 소변 증상이 얼마만큼 불편한지를 이제 물어볼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사실 우리가 소변 볼 때 불편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증상에 대한 항목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꼭 전립선이 있는 남자분들한테만 작성하는 게 아니고 소변이 불편해서 병원에 오는 불편한 여성분들한테도 이 증상 설문을 작성을 하면 지금 갖고 있는 불편한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이거를 병원에 뭐 오실 때마다 이제 자주 작성을 하면 제가 어떤 분을 치료를 해드렸는데 이게 증상이 얼마만큼 좋아지는지를 항상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서 저도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검사고, 저희 병원에 진료를 보러 오시는 분들은 이제 접수를 하면 이제 뭐 환자분들 인적 사항도 적고 뭐 이걸 하는데 그걸 하면서 꼭 요 점수표를 이제 작성을 해요. 그래서 제 진료실에 들어올 때는 뭐 저희 병원 비뇨기과는 소변 불편해서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이 진료실에 들어올 때 제가 이제 이분이 소변 증상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불편하다, 이제 그런 거를 미리 아는 상태에서 볼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설문 조사입니다. 진료실에 들어올 때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배뇨일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3일 동안 4월 4일, 4월 5일, 4월 6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소변을 몇 시에 봤는지, 그때 이제 소변 보는 양은 얼마인지. 그러니까 저희가 병원에서는 이 배뇨일지를 이제 환자분들한테 나눠줄 때 이런 소변 양을 잴 수 있는 플라스틱 컵을 같이 줘요. 그래서 이제 그때 소변을 바로 이제 변기에다 보는 게 아니고 컵에다 먼저 받아서 양을 측정을 하고 변기에 버릴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그때 봤을 때 양은 몇 cc인지, 그 다음에 또 그때 소변 봤을 때 뭐 불편한 증상이 뭐 같이 있었는지 이렇게 같이 적을 수 있게 해서 이걸 3일간 쭉 적어보면은 이거 가지고 저희가 치료를 하거나 진료를 할 때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들을 가지고 이제 빈뇨가 있는 분들이 병원에 왔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을 이제 어떤 순서로 이제 간별을 진단을 하는지를 한번, 이건 조금 복잡하긴 한데 제가 한번 이런 검사들을 가지겠습니다. 빈뇨가 의심되는 환자분이 오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건 하루에 진짜로 소변을 8번 이상 보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근데 환자분들이 자기가 소변을 굉장히 자주 본다고 느껴서 왔는데도 실제로 이거를 숫자를 카운트를 해보면 그렇게까지 뭐 자주 안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거기서 그냥 검사가 끝나요. 이거는 그렇게 크게 병적인 상황이 아니니까 좀 지켜봐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8번 이상 본다 이러면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보는 검사는 소변 검사예요. 그러니까 소변 검사에서 염증이 있는지 균이 나오는지 이런 걸 먼저 봐서, 왜냐면 이게 빈뇨의 굉장히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고, 또 간단한 검사로 쉽게 감별할 수가 있고, 또 이런 원인에 의해서 빈뇨가 있으면 이건 그냥 항생제를 쓰면은 치료도 간단하고 약을 오래 안 써도 금방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뭐 방광염에 의한 빈뇨가 아닌지를 먼저 감별을 하고, 소변 검사에서 방광염이 있다 이러면은 당연히 항생제를 포함한 방광염 치료를 하게 돼요. 근데 뭐 소변 검사에서는 이런 이렇게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들 만한 염증이나 이런 소견은 없어요. 없는데도 소변을 자주 본다 이러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는 거는 배뇨일지입니다. 배뇨일지를 보면 아까 소변 보는 시간이랑 양을 적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양을 다 더하면 이제 뭘 구할 수가 있어요? 하루 전체에 소변을 얼마만큼 보는지를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변혈질을 갖고 오면은 뭐 몇 번 보는지, 한 번에 양이 얼마인지 그런 걸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진짜로 이제 하루에 소변을 얼마만큼 많이 만들어내는지 이걸 먼저 봅니다. 그래서 진짜로 소변 양이 많다 이러면은 이거는 이 소변 양이 많은 원인에 대해서 이제 검사를 해봐야 된다. 이거는 주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요붕증이나 뭐 이런 원인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주로는 비뇨약과에서 보는 영역은 아니고 신장내과에서 보게 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게 이제 진짜로 의심된다 그러면 일단 신장내과를 먼저 보내서 여기서 이런 다뇨의 원인이 있는지를 이제 찾아보는 게 더 빠를 수가 있고요. 근데 소변 양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은데 소변을 굉장히 자주 봐요.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이제 빈뇨가 되는 거죠. 그 소변을 굉장히 자주 보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뭘 보냐면은 환자의 나이와 연령을 봅니다. 그래서 그런 빈뇨가 있는 분인데 한 50세 이상 중년 남성이다 이러면 당연히 전립선 검사를 먼저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 여성분이다 아니면 좀 젊은 남성이다 이러면은 전립선보다는 이제 방광 쪽 원인이 있을 거니까 이제 과민성 방광에 대한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전립선 검사를 해봤는데 전립선 비대증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소변 자주 보는 원인은 방광 쪽 원인일 수 있으니까 이건 또 과민성 방광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전립선 검사를 해봤는데 뭐 이제 신장내과 가서 하게 되는 다뇨 검사에 대해서 조금 이제 간단하게 한번 보면은 우리가 수분 제한 검사라는 걸 해요. 물 드시는 양을 줄였을 때 이제 소변 삼투압, 이렇게 소변에 이제 걸러주는 압력이 올라가는지를 보는데 물을 줄였는데 소변 삼투압이 올라가요. 그럼 그 말은 뭐냐면은 먹는 물의 양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1차성 다음증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고, 물 드시는 양을 줄였는데도 소변 삼투압이 안 올라가, 소변 제흡수가 안 돼. 이런 상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병적인 상태죠. 콩팥에서 이 걸러진 소변이 수분이 제흡수가 안 되는 이런 문제니까 이거는 이제 바소프레신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주사로 우리가 몸에 바소프레신을 주사를 했어요. 주사를 하면 소변 삼투압이 증가를 하면서 소변량이 줄어들면은 이거는 이 바소프레신이 안 만들어지는 원인이 되는 거니까, 아까도 뭐 내하수체에서 바소프레신이 안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이 내하수체에서 이 항이 호르몬이 분비되는 양이 줄어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중추성 요붕증이나 이 항이뇨 호르몬의 저하 이런 거 생각할 수가 있고, 근데 이 주사로 바소프레신을 맞거나 이제 먹는 약을 먹었는데도 이게 삼투압이 증가를 하면, 이제 증가를 안 하면 이거는 이 바소프레신 양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바소프레신이 콩팥세포에 들어가도 이 바소프레신을 작용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콩팥 기능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그렇게 하면은 대충 이제 소변을 자주 보는 분들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진짜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지 이거를 의학적으로 이제 좀 규명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각각의 원인에 대해서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이것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광염 같은 경우에는 치료가 제일 간단하죠. 그러면 염증이 있으니까 항생제를 단기간 써서 이 방광에 대한 염증을 조절하면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이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또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비대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를 하면 됩니다. 아주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좀 더 나빠질 때까지 그냥 기다려보는 대기요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물 드시는 양 좀 조절하고 좀 더 증상이 불편해지면 그때 치료합시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분들도 있고, 좀 불편한데 뭐 좀 조치가 필요하다 이제 이러면 대부분은 이제 약으로 치료를 하죠. 알파 차단제나 안드로젠 억제제, 항콜린제 같은 이런 약을 써서 이런 증상을 좀 좋아지게 하는 분들이 많고, 근데 이게 전립선 비대증이 아주 심하거나 약을 뭐 써봤는데도 효과가 좀 없다 이러면 이제 이 비대증 증상, 특히 뭐 그 중에서 뭐 빈뇨 증상까지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과민성 방광, 이게 소변을 잘 참아주는 기능이 좀 떨어져 있는 분들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건 간단하게 행동 치료. 그러니까 시간제 면허라 그래서 소변이 마렵다고 화장실에 뭐 무조건 가는 게 아니고 좀 한 이 정도 시간은 이제 참아보세요 이제 하는 그런 시간제 메뉴 훈련도 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케겔 운동 같은 골반 근육 운동을 이제 열심히 하면 소변 참아주는 기능이 좀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좀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이거보다 증상이 좀 심하고 불편하면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게 약물이죠. 제일 대표적인 약은 항콜린제가 있고, 항콜린제가 뭐 입마름 이런 부작용 등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베타3 작용제라는 또 그런 효과는 비슷한데 작용 기준이 다른 약이 있습니다. 그런 약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런 약을 쓰면 이제 방광 이제 참아주는 증상은 좋아지는데 뭐 입마름 같은 부작용이 조금 더 적기 때문에 일선에서 비뇨기과 의사들이나 내과 의사들이 좀 많이 사용하는 그런 약을 쓰면, 근데 약을 쓰는데도 증상이 이제 좀 좋아지는 게 제한적이다 이러면 그 다음에는 뭐 시술이나 수술 같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시술은 제일 뭐 대표적인 거는 방광 근육에다가 보톡스, 주름살 펴줄 때 쓰는 보톡스 주사를 방광 점막에 놔주면 이 방광 수축력도 떨어져요. 그래서 이 방광이 너무 열심히 수축하는 걸 좀 줄여줘서 소변을 급하고 자주 보게 하는 이런 증상을 좀 좋아지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것도 다 안 되고 막 소변이 잘 못 참는 증상이 너무 심해서 삶의 질이 떨어지는 분들은 우리가 수술로 천수신경 조절술이라고 해서 이 방광의 이 수축을 작용하는 천수신경에다가 전기 자극을 줄 수 있는 장치를 몸에 이식을 해서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이 천수신경에다 자극을 줘서 이 방광 수축을 떨어뜨리는 그런 수술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주 하는 수술은 아니에요. 하고 국내에서 이런 수술을 잘 하실 수 있는 뭐 비뇨기과 교수님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까 빈뇨가 이런 이제 빈뇨가 소변 자주 보는 거는 빈뇨도 있지만 또 다뇨, 소변량이 많이 만들어져서 소변을 자주 보는 분도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분들도 원인만 잘 찾으면 치료가 가능하고, 뭐 제일 이제 물을 많이 마셔서 소변을 자주 보는 이거는 뭐 따로 약이 없어요. 약이 없고 이걸 잘 가르쳐줘서 네가 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소변을 자주 보는 거고 급하고 자주 이런 거다 이렇게 잘 알려주는 수밖에는 없고, 저희가 이런 분들이 가끔씩 진료실에도 나타나서 여러 병원을 다니고 뭐 전립선 비대증이다, 과민성 방광이다, 뭐다 해가지고 약을 쓰는데도 뭐 별로 효과가 없고 이래서 이제 저한테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꼼꼼하게 조사를 해보면 진짜로 물을 많이 먹어서 이런 소변 증상이 불편한 분들이 있고, 이런 분들은 잘 설명을 드리는 방법밖에 진짜 다른 원인이 없고 물을 많이 드셔가지고 좀 소변이 자주 보고 불편한 거니까 무조건 물 드시는 양 줄이고, 특히 이제 수분 중에서도 특히 안 좋은 게 커피, 콜라 같은 탄산음료, 그다음에 술 이런 게 안 좋으니까 이런 걸 많이 줄이시라고 이제 알려드리고, 근데 그런 거를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약 없이도 증상이 좋아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소변 농축이 안 되는 요궁증 이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아까 기전에 따라서 이제 중추성이 있고 신성이 있다 그랬는데, 중추성 요궁증 같은 경우에는 이 내하수체에서 이 항이뇨 호르몬이 안 만들어지는 거니까 항이뇨 호르몬을 먹으면은 이제 소변 만들어진 양이 줄어들어서 이런 증상이 좋아지는 분들이 있고, 특히 또 연세 많으신 분들 중에서 밤에 자꾸 깨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뭐 보통 이제 남성분들이 많은데 보통 막 전립선 비대 때문에 내가 밤에 자꾸 깬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좀 잘 조사를 해보면 야간뇨 말고 야간 단뇨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야간 단뇨는 아까 밤에 만들어지는 소변량 자체가 많아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야간 단뇨가 왜 생기냐면 우리가 이
뇌하 수치에서 항이뇨 호르몬이 언제 분비가 되냐면 주로 우리가 잘 때 분비가 돼. 잘 때 분비가 돼서 밤에 만들어지는 소변 양을 줄여주는데 나이가 들면 이게 잘 때 이 항이뇨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양이 줄어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 밤에 소변 양이 안 줄어들어서 이 소변 양 자체가 많아서 밤에 자꾸 깨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잘 찾아내서 요 우리가 쓰는 이 항이뇨 호르몬을 조금만 처방을 해주면 이 밤에 깨는 증상이 아주 극적으로 좀 좋아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찾아서 약을 처방을 하면 요걸 효과를 보는 분들이 있고, 하지만 요게 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몸에 이제 나가야 되는 물을 몸 안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효과를 하는 아주 그런 강력한 호르몬이기 때문에 그걸 너무 본인 용량보다 지나치게 많이 투여를 하면 몸에 수분이 많아지죠. 몸에 수분이 너무 많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몸에 염분 농도가 떨어져요. 염분 농도가 너무 떨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갑자기 의식이 떨어지고 갑자기 쓰러지고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사항은 이런 뭐 야간 단유 아니면 요동증 이런 증상이 있어서 이 항이뇨 호르몬을 처방을 받으시는 분들은 요 약이 너무 이제 위험한 용량으로 들어가지 않는지 한 3개월이나 6개월 이런 정도 간격으로 이 피 검사를 해서 몸에 전해질에 문제가 없는지를 계속 모니터를 하면서 약을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콩팥 기능이 안 좋아서 소변량이 많이 만들어지는 신성 요동증 같은 분들은 저염식이나 아니면은 이뇨제 같은 약을 써가지고 요거를 치료를 하게 됩니다. 기능이 안 좋아서 소변량이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빈뇨,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에 대해서 쭉 이제 이거를 어떻게 어떤 원인이 있고 이걸 어떤 검사를 하고 어떻게 이제 간별 진단을 할 수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 이제 어떤 치료를 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 내용을 좀 요약을 하면 빈뇨는 한 24시간 동안에 8번 이상 이제 자주 보는 거를 정의를 하고 이런 원인은 이제 굉장히 다양하다. 그래서 이거를 요검사, 배뇨일지, 그 다음에 뭐 다른 검사들을 확인을 해서 요로감염이나 단뇨에 의한 빈뇨를 관별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빈뇨의 원인을 잘 적절하게 찾아서 이 원인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해야지 증상이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게시판에 들어오신 분들이 질문 올려주신 게 있으면 그거 보고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올려주신 분이 이제 파란 하늘님이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제가 평소에 소변이 크게 마려워도 수시로 화장실을 갔는데 자기 전에도 마렵지가 않은데 3번씩 화장실을 갔고 계속 그렇게 생활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는 진짜로 소변이 자주 마렵습니다. 거의 30분에 한 번씩 화장실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고 이제 소변을 자주 보르 때문에 소변을 많이 저장하지 못하게 된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사실 이런 빈뇨 증상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아까 병력 청취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 사실 제일 판단하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별, 그 다음에 나이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조금 젊은 여성분일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은 이런 분들은 사실은 이제 소변을 이렇게 조금 참는 연습이 잘 안 돼 있고 이제 뭐 소변이 조금만 자꾸 참아도 이제 화장실을 자주 가고 이제 이런 습관을 들여버리면 이게 이런 소변 보는 패턴이 굳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여성분들이 나중에 나이가 더 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갱년기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상태에서는 이게 소변을 더 자주 보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나중에 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 삶의 질이 떨어지는 그런 증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가능하면 우리가 제가 이제 진료를 보면서 뭐 이런 과민성 방광이나 이런 게 있는 분들한테 뭐 약도 처방을 하지만 이런 증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때 꼭 하는 말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있다가 소변이 마렵다는 신호가 와요. 소변이 마렵다는 신호가 오면 그걸 무조건 꼭 화장실에 가야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뭐 일상생활을 하다가 이제 소변이 마렵다는 신호가 오는데 그거를 이제 뭐 화장실을 바로 못 가는 경우도 있어요. 뭐 화장실 하루 못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그 신호가 화장실을 갈 때까지 계속 소변 마렵다, 소변 마렵다, 소변 마렵다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시간이 좀 지나면은 바로 신호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꽉 차지 않는 한에. 그래서 뭐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소변 좀 마려운 느낌이 좀 들었는데 저 다른 뭐 이렇게 관심을 가질 만한 더 급한 일이 있다든지 더 중요한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텔레비에서 뭐 재밌는 게 나왔다든지 그러면 그거 보다 보면은 내가 이제 소변 아까 잠깐 마려웠다 이제 이런 신호 자체가 좀 없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걸 잘 이용을 하면 소변 마려운 신호가 왔다 그래가지고 약간 뭐 그거를 이거 빨리 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뭐 잠깐 뭐 다른 일을 한다든지 다른 생각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그 신호가 지나가면은 뭐 조금 더 소변이 충분히 더 많이 차고 난 다음에 마렵다는 신호가 올 때 그때 가서 소변을 보면은 더 이렇게 충분히 양을 모아서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그게 아까 시간제 변욕을 훈련하는 법이고 그런 거를 의식적으로 계속 연습을 해서 화장실을 좀 덜 자주 가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팁을 드리면은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잘 해보고 싶으면 아까 얘기했던 처음에 이제 진단할 때 우리가 배뇨일지를 작성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자기가 집에서 한번 적어보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거를 배뇨 이제 이 일지 같은 게 이 진단 도구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 치료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자기가 몇 시에 하루에 소변 양이 얼만큼 보는지 어느 정도 간격을 보는지 이걸 본인이 이걸 적으면서 잘 인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인지 치료 같은 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민성 방광이 있는 여성분들이나 뭐 이제 젊은 남성분들한테 이걸 적어오게 시키면 아주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걸 적다 보니까 소변을 오히려 덜 자주 보고 더 모아서 볼 수 있게 됐어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걸 간단하게 해보면 이런 증상이 좀 좋아지게 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름나기 중님이 제가 요즘 소변이 자주 마려운데 과민성 방광도 아니고 스트레스도 없고 소변 문제도 아니거든요. 날씨가 춥거나 수분 섭취를 많이 해서 그러는 걸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비뇨약과에서는 이제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는 이제 가을이나 겨울이 대목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뭐 여름보다 이제 이렇게 날씨가 선선해지면 소변 증상이 더 많이 불편하게 느껴서 오시는 분들이 늘거든요. 저희 병원에도 이제 뭐 9월, 10월이 되면서 저희 병원 찾아오시는 이제 분들이 훨씬 더 많이 늘었는데 이제 그거를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을 바깥으로 이제 배출을 해줘야 돼요. 배출을 해줘야 되는데 보통은 여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 수분 배출을 소변으로도 하지만 우리가 뭐 땀으로도 한 3분의 1 정도를 배출을 하거든요. 근데 겨울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땀을 안 흘리죠. 땀을 안 흘리고 우리 몸에서 나가야 되는 소변이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소변으로 나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변을 더 자주 봐야 되고 그럼 소변을 더 자주 보게 되면 빈뇨 같은 것도 심해지고 그럼 소변을 볼 때 소변 주기가 잘 안 나가는 뭐 세뇨 이런 게 있는 분들이 뭐 볼 때마다 아유 내가 계속 불편한데 이렇게 더 느끼게 되고 또 뭐 야간뇨가 있는 분들은 밤에 깨는 현상도 더 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보면 소변 증상이 불편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저기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소변 증상이 더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이게 겨울 되면은 이제 그런 증상이 좀 심해진다. 이런 걸 좀 알고 계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그런 거를 이렇게
영상김님이 자다 깨면 습관적으로 소변을 본다 그랬는데 60대인데 갱년기 때문일까요? 라고 돼 있는데요. 실은 이게 이제 갱년기가 되면은 소변을 참아주는 기능도 좀 떨어지고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게 뭐 꼭 갱년기라고 좀 단정 짓기는 어렵고 오히려 또 습관적인 원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 뭔지는 이 한 줄 이렇게 질문만 읽어봐서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거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원인들은 많겠죠. 제가 평소에 뭐 물을 먹는 패턴이라든지 저녁에 물을 얼마만큼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취침 전에 소변을 한번 보고 자는 사람 아니면 안 보고 그냥 자다가 뭐 좀 마려워서 깨는 사람 아니면은 소변 자주 보는 게 소변 때문에 이제 깨는 게 귀찮아서 일어난 김에 소변을 미리 보는 사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행동 패턴이 이런 소변 보는 그런 행동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밤에 그렇게 해서 소변을 깨는 게 불편하다 이런 생각이 되시면 이제 본인 습관을 한번 잘 이제 한번 이제 체크를 해보시면 좋고 이 중에서 제일 뭐 쉽게 조절할 수 있는 거는 저녁 시간대부터 주무시기 전까지 드시는 물 양을 좀 줄이시는 거는 효과가 있을 걸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밤에 깨는 게 싫으면 주무시기 전에 꼭 한번 소변을 보고 주무시면은 이런 증상을 좀 줄일 확률이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영신기님이 한 번 더 물어봤는데 소변을 자주 봐도 문제는 없는 걸까요? 건강검진에서 문제는 없다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 소변을 자주 보는 것 자체가 무슨 이런 아주 뭐 이것 때문에 뭐 죽고 살고 하는 문제는 되기는 어렵습니다. 되기는 어렵고 하지만 소변을 자주 보고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감을 초래를 할 수가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불편하다 이러면은 이게 좀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것도 찾아보는 것도 좀 좋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호드라이언님이 성인 남성이 걸리는 요로 감염은 성병인가요? 성병이 아닌 경우에도 걸리는 경우에는 어떤 게 원인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성병하고 요로 감염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성병은 주로는 이제 바이러스성 질환이 많고 성관계와 성접촉에 의해서 이제 전파가 되고 이제 그때 생기는 증상은 이제 남성 같은 경우에는 소변 볼 때 통증이라든지 아니면 요도 쪽에 분비물이 늘어난다든지 이제 이런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는 거고 이 모로 감염은 주로는 이제 박테리아성 감염이고 제일 흔한 원인균은 우리가 대장균 우리 피부에 이제 주로 흔하게 있는 이 대장균이 요도를 타고 거꾸로 올라가서 방광 안에서 자라가지고 요도나 방광 심한 경우에 전립선에 자라서 이제 생기는 이제 이런 감염이고 물론 이제 성관계 같은 게 이런 균이 요도를 거꾸로 올라가게 만들 수 있는 원인은 되지만 우리 이 대장균이란 거는 우리 몸에 항상 있는 균이기 때문에 이게 성관계로 더 전파가 되고 이러는 건 아니라서 정의상으로 요로 감염이 성병, 성매개성 질환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으따행님이 탈모약 드시고 성기능 장애 자다가 소변 보는 현상이 매일 있는데 탈모약 부작용일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흔하게 쓰는 탈모약인 이제 뭐 프로스카나 아보다트 이런 약이 전립선 비대증에도 쓰는 약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에 전립선 비대가 아주 심한 경우에 전립선 크기를 줄여주는 용도로 이렇게 사용하는 약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탈모약을 먹으면은 이 소변 보는 증상에 조금 영향을 줄 수는 있는데 사실은 이제 오히려 근데 전립선 비대가 심한데 그러면은 전립선 비대가 심하면 자다가 소변 보는 야간뇨나 이제 이런 게 생길 수가 있는데 오히려 그 약을 먹으면은 이제 그런 증상이
나빠지기보다는 이제 좋아질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요건 잘 모르겠어요. 이제 편명 드시고 나서 자다가 소변 보는 현상이 매일 있다 이거는 이 약 때문은 왠지 아닐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고요. 네, 하지만 탈모나 전립선 비대 목적으로 이 이제 5알파 한온 효소 억제제라 그러는데 이 전립선 크기 줄이거나 탈모에 도움이 되는 이 약을 먹으면 이게 이제 남성 호르몬에 이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일정 비율 이 발기 기능이 떨어지는 이제 성기능 장애가 올 수가 있어요. 특히 이게 뭐 최근 아니고 조금 전에 미국에서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 이게 보통은 이런 약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 같은 경우에 약을 끊으면은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전립선 비대나 이 탈모 목적으로 쓰는 이 5알파 한온 효소제에 의해서 이제 발기 장애가 생기면은 굉장히 아주 일부 분들에서 이 약을 끊어도 영구적으로 안 돌아오는 분들이 생기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그거를 퍼시스턴트 이팅, 영구적인 발기 장애라 그러는데 실제로 미국 같은데 보면은 이 약을 먹는 환자 환우회 같은 데서 실제로 우리 이제 이런 사람이 이게 생기는 것 같은데 우리 진짜로 이제 이게 진짜 있는지 한번 모아보자 이래가지고 무슨 그런 거를 나도 그래 이제 이렇게 서로 이제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같은 것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조금 실제로 있기는 있을 걸로 생각이 돼서 일단은 뭐 우리가 머리가 이제 모발을 이제 유지하고 이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또 우리가 성기능 이런 것도 또 중요할 수 있어서 일단은 약을 좀 먹는데 그런 게 조금 오는 것 같다 이러면은 그 약을 이제 계속 먹지 말고 일단 잠깐 스톱을 하고 비뇨기과 전문의나 이런 분하고 좀 상의를 해보는 게 좀 좋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다음에 방광염은 없는데 빈뇨,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나 소변을 보고 나서 남는 느낌, 잔뇨가 심해요. 몇 년째 이러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일까요? 시중 약국에서 사볼 만한 약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사실은 이것만 봐가지고는 이게 좀 다 알기는 어려요. 다 알기는 어렵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가 어떤지 이런 걸 봐가지고 대충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뭐 만약에 남자인데 이런 증상이 있다 이러면 뭐 일단 전립선 비대 같은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그 기의 증후군 이런 증상이 있는데 이런 증상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시중 약국에서 사 먹을 만한 약은 없습니다. 사 먹을 만한 약은 없고 대부분 우리가 이제 전립선 문제나 소변 문제에 대해서 이제 처방해서 쓰는 약은 의사 처방 전에 필요한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이걸 뭐 약국에서 뭘 사가지고 먹어서 좋아지게 한다 이런 약은 잘 없고, 또 특히 요즘 뭐 이렇게 텔레비에서 많이 나오는 소변 불편한 증상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텔레비에서 이제 그런 증상이 있는 분들한테 뭐 효과가 있을 것처럼 얘기하고 이렇게 파는 그런 상품들이 있는데 그게 뭐 효과가 어떤지는 이제 확실하게 다 검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뭐 그거를 이제 뭐 일단 돈을 주고 사 드시는 것보다는 내가 소변이 좀 불편하다 이러면 일단 그냥 병원에 한번 오셔가지고 진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점검을 이제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40대 초반 남성이고 빈뇨, 급박뇨, 야간뇨, 잔뇨감으로 20대 중반부터 시달리고 있고 20대, 30대 비뇨기과에서 검사를 해봤는데 전립선도 괜찮고 염증도 없다고 하고 컨디션에 따라서 증상의 강도가 좀 차이가 나지만 앉아있으면 소변 마려운 느낌이 있고 기두끝 오줌 나오는 곳이 가렵고 해운부가 불편한 느낌이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랫배도 자주 뭉치는데 뭉치면 더 심해지는데 변비가 있을 때 더 심해진다.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까요? 했는데 뭐 나이대나 지금 증상으로 봐가지고는 전형적인 좀 만성전립선염이 있을 가능성이 좀 높고요. 만성전립선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증상도 굉장히 불편한데 뭐 검사해 보면은 아무것도 안 나오고 뭐 약 같은 걸 이것저것 써봐도 효과가 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요거는 이제 가까운 뭐 비뇨약과나 이런데 주치의 선생님을 한번 두시고 이제 그거를
이제 잘 그냥 이제 관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무슨 뭐 완치나 이제 이런 거는 좀 쉽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좀 치료에 대한 좀 현실적인 이제 좀 기대치를 좀 낮추는 게 좋고. 근데 하지만 또 이제 꼭 이런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뭐 병원을 다녀봐도 이제 뭔가 본인 마음에 들게 뭐 이제 좀 좋아지는 게 좀 한계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이제 뭐 조금 좋아지긴 했는데 뭔가 좀 아쉬움이 있고 이래서 이제 이게 뭐 좀 또 여러 이렇게 뭐 병원을 다니다가 잘 안 되니까 무슨 뭐 한의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뭐 무슨 뭐 어떤 보약이 좋다 이래가지고 무슨 그런 데서 이제 돈을 많이 쓰고 이제 이런 분들이 생기는데, 그거는 별로 이제 현명한 방법은 이제 아닐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현정님이 80세 아버님이 이제 전립선 비대증 약 복용 중이신데 화장실에 너무 자주 가서 힘들어하시고 지방에 계셔서 저희 병원에 오시면 하루면 검사 가능할까? 수술을 하고 싶었는데 제 의견을 듣고 싶다는데 뭐 일단은 사실은 뭐 이제 약을 드시는데도 불편하다 이러면은 그거는 뭐 치료 방향이 맞는지 점검을 한번 받아볼 필요는 있고요. 뭐 저희 병원 오시면 당연히 뭐 필요한 검사를 하루 만에는 다 하실 수가 있고, 근데 뭐 수술 생각하신다 그랬는데 수술은 꼭 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저도 제가 이제 뭐 이런데 비욘드도 열심히 나오고 뭐 이제 홍보도 열심히 하고 이러니까 저한테 막 꼭 수술을 받고 싶다 이러고 막 전국에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수술 이거 안 해도 된다 이러면 막 화내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이게 수술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제 뭐 비뇨기과를 찾는 목적은 이제 소변 증상이 편해지는 게 목적이니까, 그거는 뭐 오시면 제가 잘 검사해보고 좀 좋은 방법이 있는지는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술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 이건 저 진료 누군지 알 것 같은데 유저님이 이분 창원에서 저한테 진료를 보러 왔던 경륜 선수고 안탁스를 처방을 해주셨는데 이게 이게 카다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이 경륜 선수들은 이 먹는 약을 이제 도핑 이제 테스트를 해야 돼서 제가 이분한테는 약을 처방해주면서 이 처방되는 약을 먹어도 되는지 그 경기위원회에 이제 꼭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이제 그 약은 이제 그 경기위원회에서 이제 확인이 안 돼서 안 먹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빼고 먹고 있다는 이런 뜻인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근데 사실은 제가 그때 처방해드렸던 안탁스란 약은 이제 붓기를 좀 가라앉혀주는 약인데 그 증상을 좋아지게 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약은 아니라서 뭐 이제 직장에서 먹지 말라 그러면 그건 좀 안 드시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힘들어서 광고에 보이는 아까 뭐 요습관이라는 약을 섭취 중인데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저는 뭐 이거는 제가 모르는 약이기 때문에 뭐 좋다 나쁘다 약이 아니죠. 건강기능식품이기 때문에 제가 뭐 좋다 나쁘다라고 이제 코멘트를 하기는 좀 어렵고, 근데 뭐 저희 뭐 지인이나 가족이 먹겠다 이러면 저는 말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똑같은 분이 뭐 수술 얘기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수술이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이제 답이 아닐 수는 있기 때문에 제가 저번 주쯤에 진료받던 분인 것 같은데 그냥 제가 드렸던 약 잘 드셔보시고 그때 제가 알려드렸던 생활습관 교정 잘 하시고요. 다음에 오시면은 또 증상 좋아지는 거 보고 일단 약을 또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제가 소변 증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분들이 이제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드렸고요.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이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녁에 바쁘실 텐데도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